안녕하세요. 낭독 튜터 백지원입니다. 유교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저자 우경화. 인생이 변하는 서점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 우경화. 오랜 시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게 되어 매일 나에게 질문하고 글을 쓰며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그런 경험으로 모두의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자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1인 기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책을 내며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유교 문화의 빛과 그림자. 프롤로그. 나의 고향은 유교 문화의 중심지인 경상북도 안동이다. 고향을 생각하면 두 가지의 감정이 떠오른다. 하나는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고 또 하나는 답답하고 무거운 감정이다. 나의 성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그것이 나는 커서야 유교 문화의 영향임을 알았다. 어린 시절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다. 어린 시절 유교 문화로 인한 나의 가장 큰 감정은 답답함이었다. 항상 무언가를 눌려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는 느낌이 들었고 응어리와 한이 쌓여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그것은 나의 가정환경 탓도 있었겠지만 그 내면에 자리한 것은 유교 문화의 그림자임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내내 나를 무겁게 누르고 커서도 나에게 영향을 끼친 유교 문화의 실제를 알고 싶었고 알아야만 했다. 그래야 그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쓴다. 우경아 지음. 목차. 프롤로그. 유교 문화의 빛과 그림자. 1. 유교 문화의 피해자. 2. 유교 문화의 문제들. 3. 유교 문화의 역사. 4. 유교 문화의 빛과 그림자. 에필로그. 유교 문화의 빛과 그림자. 1. 유교 문화의 피해자. 나는 흔히 말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교 문화의 고장 안동에서 태어났다. 20대의 어느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의 책을 알게 되었다. 제목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이 말을 많이 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대변해주는 마음이 드는 말이다. 어린 시절엔 그저 부모님의 차려주던 명절 음식을 먹고 제사를 지내고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했고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나의 어린 시절의 주된 감정은 답답함이었다. 무언가 무겁게 나를 누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시절에 나는 착함이라는 강박 속에 살았다. 항상 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착하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착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과거의 나라면 좋은 가치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했겠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다. 착하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무능하다, 약하다, 소심하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다. 자기 소신과 주관이 없다. 잘 표현을 못한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다 등 그랬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느끼는 착함은 긍정보다 부정의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왔다.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 즉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착하다는 것은 핵심과 중심은 결국 내가 아니라 남이다. 그 말 속에 나는 없었고 남이 항상 먼저 자리했다. 착하기 위해 기본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살다 보니 내 인생에서 나는 없었고 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였다. 나보다 남을 우선시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인정과 평가, 남의 기분 등을 먼저였다.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내가 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남들을 향하고 있었다. 행복과 기쁨의 기준 또한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기에 남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못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몰랐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다.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두려웠고 혹시 나의 표현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했다. 용기도 없었고 나약했다. 나를 표현한다는 것이 불편했다. 나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크게 나를 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항상 남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다. 나의 관심과 시선은 내가 아닌 남을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다는 감정과 시간이 쌓였고 생각이 쌓였고 그것은 스트레스가 되었고 가슴 속에 한이 되었고 응어리가 되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몰랐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를 말이다. 때론 나도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외면했고 피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누르고 참아왔던 것이다.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몰랐다.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 속에서 화가 올라왔지만 그것을 말로, 소리로, 표정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가 않아 답답했다. 그렇게 나는 약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 나보다 남들의 기분과 감정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고 나를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야 나의 이런 성향과 성격을 만든 것에 많은 영향을 준 것에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유교 문화의 실체에 대해 알고 싶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이 궁금했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바꾸어야 하지만 내가 느꼈던 힘듦과 불편함 등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2. 유교 문화의 문제들.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나를 짓누르고 답답하게 했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유교 문화에서 비롯되었고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유교 문화의 피해자였고 나와 같은 그런 피해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유교 문화의 문제와 단점은 크게 세 가지다. 1.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한다. 2.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3. 남의 말만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든다.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등의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런 말들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말들이었던 것이다. 유교 문화는 인생의 기준과 가치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고 말하기에 나보다 남을 더욱 중요시하고 하도록 여기게 만든다. 3년 전쯤 나는 인생의 벽을 만났다.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었다. 방황했고 힘이 들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다. 변화를 위해 발버둥을 치던 중 새로운 관점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책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들어온 말들은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나를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하다. 등의 말이었다.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과 끌림이 있었고 내 생각과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글로 써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알고 싶었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많은 질문들을 나에게 하기 시작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글들이 쌓이자 의식의 중심이 남에게서 나에게로 오기 시작했고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달라지니 나의 인생과 나의 세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는 나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자기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과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의 관점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분명 타인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남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균형과 조화를 맞추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것이다. 유교 문화는 자신의 생각, 마음,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 안 된다라는 인식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고, 제사를 지내거나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듣고 자랐다. 그렇게 나 생각과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자신과 용기가 없었고 늘 두렵고 불편했다. 특히 학교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발표 시간에 나의 차례가 오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말을 하기가 힘이 들었다. 긴장이 되어 머리가 희미해지고 입이 굳어버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 국어 시간에 일어나는 책을 읽는데 너무 긴장이 되고 떨려서 더듬더듬 읽었는데 친구들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했다. 나 자신이 못나고 한심하게 느껴졌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만 싶었고 수치스러웠다. 마음이 아팠고 울고 싶었고 미칠 듯이 답답했다. 이러한 기억과 상처는 오랜 시간 나를 힘들게 했다. 당당한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멋있게 보였고 미치도록 부러웠다. 그러한 시간과 경험들은 나에게 사람들 앞에서 나도 말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덕분에 너무도 감사하게도 지금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의 경험과 인생을 덤덤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경험과 변화를 통해 유교 문화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번째 문제는 남의 말만 잘 듣는 수동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은, 즉 유교 문화의 관점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보다 나의 부모, 이웃,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 어른들, 선생님 등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웠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들이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윗사람 말 잘 들어라.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했다. 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지키는 대로 살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고 행복하지가 않았다. 항상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살았기에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인생이 아닌 남들 눈에 보기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받는 유일한 가치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늘 나의 시선은 남을 향하고 있었고 남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를 입었었다. 나를 둘러싼 이런 현상들의 원인이 유교 문화의 그림자라는 것을 나는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로 알고 받아들였지만 성인이 되고서야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고 구속하고 있고 자유롭게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유교 문화의 역사. 책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보며 유교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중국과 일본은 진작에 내다버린 유교 문화 2020년이라는
지금의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낡은 옷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입고 있을까? 공자가 만든 유교 문화가 왜 우리나라에서 변질되었고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까? 유교 문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내가 느끼고 경험한 유교 문화는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책을 통해 유교 문화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권력자들과 정치를 하는 기득권층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공자가 만든 유교 문화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변질시킨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너무도 허탈했고 무서웠다. 어려서부터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 속에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라와 사회의 질서를 위해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의도가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이었고 우리는 그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유교 문화의 근본과 실체를 알고 싶었다. 즉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참고해서 유교 문화의 역사에 대해 적어본다. 유교 문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조상 숭배다. 그중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는 고대 중국의 조갑이라는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갑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당시 지역적으로 만연하던 토속 신앙들을 몰아내고 조상신 하나만을 숭배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한다. 자기 조상들의 족보를 재수정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정례화한 것이다. 이것은 주변의 부족들에게 자신의 조상이 기존의 토속 신앙들을 초월한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한 대단지 정치적인 전략이었다고 한다. 유교 문화의 족보 만들기, 조상 숭배와 주검 숭배, 그리고 제사 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삼국시대이고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고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건국때부터였다. 조선은 초기 왕권 강화를 위해 고려의 이념이었던 불교를 몰아내고 공자, 맹자의 유교를 새롭게 해석한 주자가 만든 주자학을 채택한다. 그 이유는 불교의 정신적 힘은 고려 말기 왕권의 강화를 가져왔고 주자학에는 절대 왕권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교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지나친 역사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과거는 참고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찾아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유교 문화는 과거의 발목을 매이게 한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곳에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과거, 역사, 그리고 옛것에 묶여 두려고 한다. 이러한 사상들은 여성을 제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제, 충효, 제사, 주검 숭배 문화 등을 잉태했다. 이러한 유교 문화는 힘의 수직 논리를 만들어냈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왕과 백성, 부모와 자녀, 어른과 아이, 선생님과 학생, 사장과 직원. 이러한 힘의 논리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으로 무겁다. 그래서 힘의 반대편에 선 존재들은 늘 약하고 힘이 없고 힘이 들고 눌려있고 기가 죽어있다. 유교 문화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 가혹했다. 남존여비 사상이 그것이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들을 무시하고 낮게 보는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책을 통해 나는 몰랐던 유교 문화와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어린 시절 아빠와 같이 일을 하고도 엄마만 밥만 밥과 설거지 그리고 빨래를 하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철없던 나는 이런 엄마의 힘듦을 몰랐고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나는 유교 문화를 공부하며 어린 시절 나의 가슴과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숨못 쉬게 억누르던 것이 엄숙, 주의임을 알았다. 그래, 맞다. 항상 나를 답답하게 하고 그 공기의 정체는 바로 엄숙주의였다. 엄숙이라는 말은 엄하고 정숙하다는 말이다. 엄하고 정숙했기에 나는 작아졌고 눈치를 보았고 항상 불안했던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된 지금에야 유교 문화의 실제를 알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허탈했다.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 나는 이제야 유교 문화가 사람들과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유교 문화는 다분히 권력과 정치, 그리고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를 원하는 기득권층을 위해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4. 유교 문화의 빛과 그림자.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서 바로 아는 것이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유교 문화의 정체를 알았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유교 문화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쓰고 있다. 제대로 알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어떤 시절 내가 겪었던 아픔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좋은 것만 남겨주기에도 줄 것이 많다. 내가 생각하는 아픔이란 무언가에 억압되고 표출하지 못한 감정이다.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정화와 치유이다. 유교 문화의 피해자인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정화하고 치유해야 한다. 무언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정화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지극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아픔과 기억들은 나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할 수 있다. 나는 힘들었던 기억들, 나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았던 덕분에 나를 알고자 노력했고 그 덕분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너무도 큰 가치와 깨달음을 얻었다. 불안하고 억압된 나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꾸준히 글을 썼다. 아니,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쓰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나는 감정과 기억을 지우고 정화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안아주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온 기분이 든다. 결국 지금의 예전에 비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것은 어찌 보면 유교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처가 깊은 만큼 기쁨도 크기 때문이다. 혹시나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나간 과거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가볍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면 다음은 그것을 용서하고 힘들고 아팠던 자신을 마음을 스스로 어루만져 주면서 말이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과거가 아닌 지금에 집중하고 지금을 즐기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가올 즐거운 놀랍고 신비한 미래를 기대하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즐겁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에필로그. 어린 시절 나라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유교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원인을 알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쓰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또한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유교 문화로 인해 많은 것을 얻고 배웠다는 생각도 든다. 책을 쓰면서 균형과 조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의 유교 문화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낭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